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포항시 온라인 대학 진학 박람회 첫 순서로 카이스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의 최영휴 입학사정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저희 카이스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카이스트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학교 모습인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입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학교 사진은 좀 간략하게 좀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전체 전경이고 학교가 상당히 좀 큰 부지로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넓은 장소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지금 여기는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기부 받아서 지은 어떤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건물인데요. 학교에는 다양하게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기부받은 건물들로 아주 상당히 멋진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과학 인재 양성을 많이 키워달라는 그런 이렇게 주위의 요구가 많으셨고 학생들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위 사진은 학교에 너무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라고 해서 너무 실험실이나 딱딱한 연구 기자재만 있을 수 있다는 조금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동물들도 학교에 키우고 있음으로써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사진은 조금 더 슬라이드식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이스트는 공부만 하는 천재를 위한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요 부분은 간략히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실제로 천재들을 위한 그런 학교인가?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천재들을 위한 학교라기보다는 좀 독특한, 그러니까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과 정열을 다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파고드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일반고 출신은 카이스트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좀 얘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재학교나 과학과 학생들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무엇보다 다양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나 어떤 활동,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출신의 학생들만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사고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고 출신도 충분히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고 일반고 학생이나 아니면 외국고 학생 또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고 출신 학생 대상 프로그램인 브릿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별도의 커뮤니티, 워크숍 등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약간 재밌게 보실 수도 있는데 카이스트에 가면 연애는 못한다, 솔로로만 지내야 된다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카이스트의 여학생 비율이 적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인문대라든지 사회대 등에 비해서는 좀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녀 비율이 적절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여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남학생도 여학생과 많은 교류를 하고 여학생도 너무 외롭지 않게 다양한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 분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여학생은 학교에 있어서 좀 너무 소수라서 좀 적응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인원은 적지만 충분히 여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학생으로서 과학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더 자신이 그 진로를 좀 더
이렇게 본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왜 카이스트를 와야 되느냐? 조금 카이스트의 장점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QS 세계대학 랭킹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종합대학으로 보면 저희가 이공계 학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인문이나 뭐 의학, 법학 등의 학과들이랑 다 같이 좀 경쟁을 했을 때는 조금 순위가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 구성하고 있는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과대학은 세계 16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MIT라든지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유수 대학들과 나란히 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살펴볼 때도요. 지금 건설 및 환경공학과, 화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여러 학과들이 다 그 50위권 이내에 상당히 많은 학과가 있고요. 이공계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1위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스트에 있는 이런 학과들을 다니신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공계 학과를 다니신다는 점으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예, 또 요즘에 AI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AI 분야의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순위를 매겼을 때도 전 세계 6위로서 아시아 최고 순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처럼 카이스트는 또 국내 최초나 어떤 최고를 자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우리별 1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다르파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라고 해서 어떤 로봇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피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카이스트는 계속해서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연구 성과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시죠? 여기 첫 번째 보시면 감염병원 서비스를 위한 이동 확장형 음악 병동 부분을 최근에 이제 또 디자인으로 개발을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었고요. 그 외에도 웨어러블 로봇,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로봇을 입고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단순히 어떤 수적인 탐구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세포 분열이라든지 어떤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규명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응용 분야로서도 카이스트에서 최근에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직접 그러니까 다니는 구성원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제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새내기 과정 학부에 있는 무학과 입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카이스트의 특징을 제가 가장 하나 꼽으려고 하면 무학과 입학을 꼽고 싶습니다. 카이스트는 학과를 지정하지 않고 입학을 합니다. 이공계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학생들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리고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공계 카이스트에 맞는 학생으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면 학생을 선발해서 무학과로 입학을 시킵니다. 이 작점이 뭐냐면 1학년 때는 좀 기초적인 과목이라든지 다양한 학과들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학생들하고 서로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1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2학년 올라갈 때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느 학과든지 그 학과로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다 몰리더라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이미 대학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학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학교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랩의 연구실이나 아니면 학과에서 하는 그런 공부들을 그런 연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학생들이 아 내가 좀 더 맞는 학과가 이 학과구나 하면서 그 학과에 좀 더 맞춰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도 좀 더 다른 걸 같이 공부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싶던 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학과로 변형하거나 아니면 융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환경도 갖추고 있는 것이 카이스트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공제도는 심화 전공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융합을 할 수 있는 자유전공, 보수전공 등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학제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제도는 저희 1학년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을 다 받습니다. 1학년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다 받고요. 2학년 이상은 성적이 2.7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액 정도의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도 전체의 8%가 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있는 학자금이라는 부분은 월 13만 5천 원으로 학생들이 어떤 식비라든지 아니면 기숙사비 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기숙사비가 있는데요. 기숙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매달 용돈 같은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카이스트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정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걱정 없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카이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창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이스트가 무엇보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학교 자체에서도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창업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기반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미 많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적 자원으로서도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E5 카이스트라고 해서 창업을 위한 어떤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준 프로그램이 있는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팩토리라고 해서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K-스쿨이라고 해서 어떤 학사 제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숙사도 창업 기숙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 중에 카이스트라고 하면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너무 학부 때는 좀 일단 그냥 학교에 적응하고 좀 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카이스트는 학부 때부터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교수님하고 랩을 지어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URP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아래에 있는 학생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지라든지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같은 저명한 학술지에 이미 SCI급 논문을 등재하는 좋은 기록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는 글로벌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전체의 85%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잉글리시 캠프라고 해서 입학 전에 무료로 영어를 좀 외국에 유학 가는 것처럼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 과정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수업을 영어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해외에 유학 간 것 못지않게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외국 학생들하고 교류도 활발히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동아리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숙사도 상당히 많이 카이스트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너무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동아리를 하면서 자기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분야의 적성도 많이 기를 수 있고 그리고 기숙사도 원한다면 모든 기숙사를 다 배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다양한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 부분도 카이스트는 타 대학 못지않게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너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미리 좀 더 앞서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이제 미리 대학원 과정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학점이 3.7 이상만 되면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나중에 대학원 가서 이 학점을 인정받아서 좀 더 빨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졸업 후 진로 현황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학사를 졸업하고 난 뒤에 석사로 진학하는 비율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학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할 경우에는 그런 분야로도 상당히 잘 나갈 수 있는 게 또 카이스트의 특징이고요. 석사나 박사로 진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 유학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카이스트 안에서도 충분한 연구 환경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성과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교로, 그러니까 같은 학교로 석사, 박사를 진학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이후에 교수님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동문들도 보시는 것 같이 카이스트가 배출한 동문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처럼 카이스트를 진학하게 되면 훌륭한 동문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상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카이스트 학사과정 입학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가 선발한 인재상은 보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인 학생,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 의지를 지닌 학생, 그리고 높은 윤리의식과 협력정신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학생, 이렇게 저희가 인재상을 뽑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라면 고등학생에게는 이공계 특성 분야에,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자기가 얼마나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새롭게 탐구해보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는 뽑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똑똑한 학생뿐만 아니라 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바로 저희가 카이스트가 원하는 학생이고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다 보면 학생부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 그 점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 전형 550명 내외, 학교장 추천 전형 84명 내외, 고른기회 전형 39명 내외, 특기자 전형 25명 내외, 수능무사 전형 15명 내외, 그리고 외국고 전형은 별도로 뽑는데 40명 내외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내외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외라는 것은 저희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대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그 인원을 무조건 다 뽑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학생 역량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더 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덜 뽑을 수도 있고 저희가 역량을 판단해서 충분히 비슷한 인원으로 뽑는다는 점,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시 6회 제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수시 6회를 다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하시고 그 외에 카이스트를 또 지원하실 수도 있고요. 정시도 타 대학의 수시를 합격하더라도 카이스트의 정시를 진행하실 수 있는 점도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대학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1명 감소, 5명 증가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은 하지 않는다고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점은 수능무사 전형에서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은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는 카이스트의 정시 전형에 지원하실 수가 없다는 점 잘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 페이지는 조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원래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드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원시 작성 시에 저희가 독서 이력 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서 접수한 화면에서 뭐 학생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희망학과 그리고 뭐 학생의 그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등의 학교명하고 내용을 적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 아래쪽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었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을 5권 이내로 적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5권 이내로 책 도서명과 저자, 출판사를 적는 란을 별도로 마련해 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좀 의미 있게 읽은 책 5권 이내로 적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면접 전형에서 학업 외 역량 면접을 할 때 학생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는지, 어떤 영향을 좀 받았는지 그런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카이스트 내부적으로도 지금 많이 성공하고 있는 분들은 독서를 바탕으로 성공하고 있고 상당히 독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서 문화를 좀 많이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독서 이력 사항을 적는 거니까요. 너무 좀 카이스트에 맞춰서 일부러 어떤 독서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꼭 이공학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책도 괜찮으니까 학생이 의미 있게 읽은 책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나중에 면접 때 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자소서 부분을 두 번째 강조사항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전년도까지는 대교육 공통문항이 3개 문항인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원래 대교육 공통문항이 2개 문항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독자적인 문항이 2개 문항,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는 4개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문항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1번 문항,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십시오.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좀 보신 형태와 좀 다른 형태의 문항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카이스트의 고유 문항인데요. 저희가 취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수동적으로 문제만 잘 풀거나 그냥 뭐 주어진 내용만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보다는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찾아도 보고 스스로 탐구를 해보고 질문도 좀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좀 질문도 가져보는 그런 학생이 정말 카이스트에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아닐까, 정말 카이스트에 맞는 학생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저희 생각에서 카이스트는 이런 질문한 학생들이 한번 의미를 갖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질문하는 좀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한번 표현해 달라고 한번 말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 첫 번째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는 저희가 너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제한을 해뒀는데요. 평소에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이 글자 수에 맞게 한번 질문하는 문항을 충분히 만들어 보시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질문하는 문항은 나중에 학업의 역량 면접에서 그 질문에서 약간 더 추가적인 본인이 좀 어떤 의미로 질문을 냈는지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같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이제 학습 경험이나 교내 활동 등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한 활동을 적어보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대교육 공통문항으로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기술해 주는 문항인데요. 이 부분도 공통문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문항은 본인의 꿈과 관련해서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본인이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그 부분을 묻는 점인데요. 그럼 카이스트가 어떤 학과가 있고 카이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알아야 그럼 카이스트에 본인이
카이스트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연관해서 이런 꿈들을 이뤄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을 적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항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셔서 자기소개서 4개 문항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은 550명 내외로 선발하고요. 가장 많은 규모죠. 여기 지원 자격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인정자, 거의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해당이 되는데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기 졸업이나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또 지원 자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만의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카이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그 학사 전형 지원 자격을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지원 자격을 얻은 학생들이 또 이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출해 주신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 동의를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교사 추천서는 저희는 원래 계속 교사 추천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께 교사 추천서를 부탁드려서 잘 학생에 대해서 꾸밈없이 정확하게 잘 써주시도록, 그렇게 학생의 역량을 잘 표현해 주시도록 요청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84명 내외로 선발하고요. 이 부분은 이 전형은 국내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 전형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지원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추천 기준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은데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서 최대 2명까지 추천이 가능하시니까 그 점 잘 고려해 주셔서 추천 공문 보내주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 추천 공문은 학교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는 아까 일반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형의 유불리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 방향은 동일하다는 점 잘 참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고른기회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저희는 39명 내외로 선발을 하고요. 농어촌 지원 자격,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국가보훈 대상, 그리고 세터민, 이 지원 자격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6가지 지원 자격을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지원 자격에 따라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카이스트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모집 요강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집 요강에 보시면 고른기회 전형 부분 파트에 이 각각의 지원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뒀습니다. 그 서류를 내실 수만 있으면 모두가 지원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출 서류들이 우체 소인, 그러니까 보통 원서 제출을 하는 그 날짜, 접수기간 날짜에 도장이 찍히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카이스트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되시면 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 두셨다가 원서 접수하신 첫날 바로 카이스트로 발송해 주셔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지원 자격은 동일하니까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유형별 추가 서류, 지원 자격 서류를 반드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자격 서류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원수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는 동일하게 받고 저희가 같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서류 평가에서는 학업 역량과 학업 외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먼저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를 볼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DNA라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이 좀 모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더 카이스트 DNA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학업 역량을 볼 때에도 단순히 어떤 전체적인 평균 등급을 평균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뭐 등급 평균 아니면 별도의 산출식을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해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충분히 학생들의 단위수 그리고 학생수 뿐만 아니라 그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인원수, 그리고 세특사항 등을 다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전 과목,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카이스트 DNA, 카이스트에 조금 더 적합한 학생은 이런 학생이다.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 학업 역량을 살펴보고 좀 더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점, 그 점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업 외 역량인데요. 학업 외 역량은 도전, 창의, 배려,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업의 역량 평가를 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평가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봅니다. 면접평가는 오른쪽에 보시면 학업 역량 면접과 학업 외 역량 면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학업 역량 면접은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이 과목에 대해서 개인별 구술 면접을 봅니다. 소위 좀 구술 면접 형태로 시험을 본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한 과목을 원서 접수 시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어 과목은 일반 전형만 영어 과목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학업 외 역량 면접은 먼저 지원서 기반, 그러니까 제출해 주신 서류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면접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통문항을 하나 제공을 할 것입니다. 공통문항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적인 상황,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적으로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 주면서 아래에 딸린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친구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아니면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꼬리 질문들을 같이 달면서 학생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배려, 협력정신,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면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독서 이력, 그리고 독서 이력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 문항에 대한 질문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서류평가 합격자죠. 일반 전형 2.5배수 내외, 학교장 추천 전형 3배수 내외, 고른기회 전형 2배수 내외로 서류 합격자를 선발해서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최종적으로 6대4의 반영 비율로 점수를 합하여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이스트 DNA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DNA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도전정신, 그리고 자기주도 능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좀 더 탐구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도 보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능력,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 몰입, 집중, 이 부분을 카이스트 DNA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남다른 창의성, 그리고 사고가 좀 더 자유로운 사고와 여유, 좀 더 생각의 여유, 그리고 동료 문화와 협력 정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카이스트 DNA, 카이스트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좀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학업 역량 등을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뛰어나구나 하는 점 등을 살펴보고 평가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럼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요 보시는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전 대기실에 학생들이 준비를 하다가요, 학업 역량 면접 준비실로 이동을 합니다. 준비 시간은 55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과학, 수학, 영어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55분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과학 문제를 나눠주고 20분 뒤에 수학 또는 영어 문제를 나눠준대요. 수학 문제지를 나눠줬다고 해서 과학 문제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 시간 내에서 충분히 시간 배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뒤에 학업 역량 면접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면접실에서는 20분 동안 좀 전에 풀어봤던 수학, 과학, 영어 문제에 대해서 구술 형태로 교수님께 대답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답을 만약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학생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면 최대한 그 과정에서 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업의 역량 면접 준비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학업의 역량 면접 중에 제시문, 어떤 사전에 저희가 제시문을 하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시문을 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15분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학업의 역량 면접실로 이동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시문 기반의 면접, 그리고 지원서,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면접,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독서 문항, 그리고 질문 문항에 대한 면접이 다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면접부 대기실로 이동하셔서 면접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특기자 전형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2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고요. 이 전형은 좀 독특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로서 교과, 연구,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자, 이것이 바로 지원 자격인데요. 그러니까 좀 다소 학업 역량 부분이 아주 우수하지 않더라도 정말 자신만의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로 여길 만큼의 상당히 뛰어난 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뭐 국제올림피아드를 수상했다거나 아니면 R&D 연구 실적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연구를 하나 꾸준히 계속 해왔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로봇,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정말 세계에서도 세계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노력해왔던 학생이 있다면 이 전형으로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0명을 선발했었는데요. 원래 25명으로 인원을 좀 늘렸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출 서류에 특기 입증 자료라는 것이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최대 5개의 PDF 파일을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8메가 이내에 PDF 파일 5개를 내주실 수 있고요. 이 각각 5개 파일에 하나씩의 특기를 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주제별로, 자신이 공부한 분야별로 5가지 파일로 스토리를 갖춰서 내기도 합니다. 근데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결과물, 상장 이런 것만 내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뭐 연구 노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하면서 했던 중간중간에 산출물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다 제출해서 충분히 저희가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구 같은 경우는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이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맡았으며 본인이 발휘한 역량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본인의 학생 역량을 충분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 학생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고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보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는 이 특기 역량을 파악하는 데 저희가 참고로 활용할 것이고요. 학업 역량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충분히 저희가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본인의 특기 역량을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1학년 때 학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소 학업 역량이 좀 중간 정도로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면서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학업 역량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특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기자 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에서는 특기 역량 그리고 특기의 역량으로 보고 있는데 특기 역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 면접 전형에서는 특기 역량 면접하고 그리고 학업의 역량 면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면접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기자 전형은 면접 대상자는 2배수 정도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6대4로 점수를 합하여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예, 면접은 특기 역량 면접은 먼저 사전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면접에 들어가고요. 학생이 본인의 특기 역량에 대해서 5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5분 동안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분 동안 본인의 특기를 검증하는 형태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뒤에 있는 학업의 역량 면접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능무사 전형 정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무사 전형은 15명으로 상당히 좀 적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영 영역은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되고 영어, 탐구, 한국사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탐구 영역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과학 교과의 원하고 투 과목 또는 투 조합으로 응시를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1하고 화학 2로 응시하셨다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생명과학 1, 물리 1 이렇게 원만 두 과목을 응시하셨을 경우에는 카이스트에 지원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점 잘 유의하셔서 미리 지원 자격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가나 다군 외 상관없이 카이스트는 지원을 가능하시고요. 타 학교에 수시 합격을 하셨더라도 카이스트 정시에 지원 가능하시다는 점도 참고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아까 전에 일반 전형 말씀드리면서 카이스트만의 좀 독특한 지원 자격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꼭 과학과 학생이 아니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원하실 수 있는 물론 과학과 학생들도 이 지원 자격 심사에 지원을 하고요. 일반고 학생도 이 지원 자격 심사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국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고2 입학 지원 자격 심사라는 데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접수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8월 26일 날 그 대상자를 발표할 것인데요. 여기서 합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카이스트 학사과정 입학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2학년이지만 이 학생은 카이스트 학사과정에 지원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점, 그 지원 자격을 심사한다는 전형으로 그 하나의 제도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형 일정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교사 추천서는 하루 더 있는 15일까지 마감해 주셔야 되고요. 마감 시간은 5시까지인 점 잊지 말고 시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서류 합격자는 11월 19일 날 발표가 되고요. 12월 1일 날 일반 전형 면접, 12월 2일 날 학교장 추천 고른기에 특기자 전형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 면접 일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2월 16일 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능무사 전형은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2월 8일 날 결과가 바로 발표날 예정입니다. 예, 외국고 전형은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시니까 저희 모집 요강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원자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원본 유사도 검증을 다 실시를 하고요. 모든 서류는 지원 자격 서류라든지 그런 모든 서류는 원본을 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사도 검증이 또 반드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도 검증에 좀 걸려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이 어떤 좋은 얘기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얘기를 스스로 해주시기를 저희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합격한 이후에라도 혹시 좀 학업이 너무 급격하게 부실한다거나 그냥 합격했으니까 나는 그냥 시험 다 대충 쳐버리고 거의 꼴찌해버릴래 이런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같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학 취소라든지 장학 제한 같이 좀 불이익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서 마지막까지 하시던 대로 그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가면서 좀 자주 묻는 질의응답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으실 수 있는데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 전형의 유불리를 조금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 자격에 따라서 전형이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지원 자격에 따라서 지원자 수, 지원자 풀은 조금 달라져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가 방식이 동일하고 평가하는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점은 크게 차이가 없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서 저희가 목록을 받게 되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카이스트니까 이공계와 관련되는 아니면 자기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되는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되는 그런 독서만 적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독서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문사회과학 도서든 아니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도서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읽은 도서라면 충분히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 도입이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만 나오는 과목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카이스트는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종합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이 나와 있는 과목에 대해서 너무 좀 불리한 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충분히 다 내용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육부 산하의 대학들은 아마 올해부터 또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돼서 이런 부분 질문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충분히 학생의 영향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사 추천서를 제출받아서 평가에 할 때 고려할 예정이니까 그 점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오늘 크게 두 가지 꼭 강조드린 점이 있죠. 독서 그리고 질문 문항입니다. 독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독서 문화를 강조하고 충분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얻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기르고 독서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좀 시도해 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학생이 좀 편하게 그리고 학생부에도 독서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독서 목록에 있어서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기 있는 도서랑 동일한 독서도 상관없고 거기에 있지 않은 새로운 도서도 상관없으니까 학생이 의미 있게 읽은 책이면 무엇이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문항도 너무 카이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뭐 대단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요구한다면 아예 이런 문항을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학생이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학생 모습에서 찾아보고 싶어서 시도한 부분이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학교 수업들 들으면서 교과 중에 있던 그런 질문도 괜찮으니까 학생 스스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질문이라면 한번 적어보시고 시도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이스트 DNA라는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색깔을 더 강조하고 더욱 카이스트에 적합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노력해 간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수한 학생들, 좋은 학생들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평가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카이스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